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의 신 스카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날과 풀럼의 대결입니다. 아스날은 최근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다소 반등시킨 상황입니다. 특히 미켈 메리노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결정력을 보여주었고 경기 운영면에서도 상대를 크게 위협하진 않았지만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무실점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자들이 여전히 몇몇 남아있지만 사카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며 공격 옵션이 한층 풍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는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최근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을 되찾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풀럼은 토트넘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직전 FA컵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무기력한 0-3 완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다소 꺾였습니다. 특히 점유율 우위에도 불구하고 수비 불안과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6경기 중 5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스날 원정이라는 부담감과 강팀들과의 연달아 치러지는 일정 속에서 로테이션과 체력 부담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축 윙어인 해리 윌슨과 리스 넬슨이 결장하는 상황에서 윌리안과 이워비가 측면에서 버텨야 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아스날이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풀럼이 최근 아스날 상대로 좋은 성적을 내고는 있지만 주말 대패 이후 아스날 원정에서 곧바로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현지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경기에서 사카가 곧바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지만 홈 이점을 아는 아스날이 수비 집중력을 앞세워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풀럼 역시 최근 원정 득점력이 나쁘지 않아 한 골 정도는 만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스코어는 아스날의 2-1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종 결과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울버햄튼과 웨스트햄의 대결입니다.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에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강등권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최근 8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선제 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마테우스 쿠냐의 결장은 전방 창의성과 결정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곤살레스와 치어미, 칼라이지치 등 다수의 공격 자원이 빠진 상황에서 공격 운영의 다양성에 제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홈에서는 최근 다소 부진한 흐름으로 5경기 중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비 불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에버튼 원정에서 후반 추가 시간 실점으로 무승부에 그쳤지만 최근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조금씩 흐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경기에서 단 2실점만 허용하며 견고함을 보여주었고 앞선 울버햄튼과의 맞대결에서도 2-1 승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공격에서 뚜렷한 득점 루트는 부족하지만 쿠두스와 보웬이 전방에서의 활동량과 연계 능력을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풀크루그와 안토니오의 부재는 최전방 옵션의 무게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홈이점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큰 전력 손실과 부진한 홈 성적 그리고 웨스트햄의 안정된 수비 조직력이 맞물리며 원정팀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중원 싸움 속에서 역습 한 방으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을 예상해봅니다. 세 번째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노팅엄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는 팀 중 하나로 지난 시즌 간신히 강등을 피했던 팀이 이번 시즌에는 3위까지 도약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이피스위치와의 경기에서 4-2로 승리한 데 이어 FA컵에서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4강에 진출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8경기 연속 무패의 6승을 기록하며 리버풀과 아스날과의 대결에서도 승점 1점을 챙긴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포 크리스 우드는 뉴질랜드 대표팀 경기 중 당한 고관절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며 깁스 화이트도 브라이튼전 충돌 여파로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맨유는 최근 레스터를 3대0으로 꺾고 오랜만에 리그 승리를 맛봤지만 여전히 리그 순위는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4대1로 제압하며 8강에 진출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현실적으로 유로파 우승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단 한 차례의 패배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격력 부진과 중원 구성의 불안정함이 여전합니다. 최근 몇몇 부상자들이 훈련에 복귀하며 스쿼드의 깊이는 회복 중이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메이누, 암마드 등 주요 자원들이 여전히 이탈해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노팅엄에게 홈에서 2대3으로 패했으며 FA컵을 포함해 최근 노팅엄 원정에서도 고전한 전적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승리가 절실하지만 분위기와 홈이점을 고려할 때 노팅엄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압박과 속공이 강점인 노팅엄은 맨유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체력적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홈에서의 흐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최종 분석은 노팅엄의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는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대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라리가 경기에서 레가네스를 상대로 3대2로 승리하며 리그 선두권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바페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득점 감각을 보여주었고 비니시우스와 로드리고, 발베르데 등 주요 자원들이 선발 복귀를 앞두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강력한 공격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전 수문장 쿠르투아는 결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코파델레이에서는 루닌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차전에서 원정 1대0 승리를 거둔 만큼 홈에서의 2차전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바야돌리드전에서 승리하며 오랜 부진을 끊었지만 여전히 리그 성적은 기대 이하입니다. 원정에서는 6경기 중 5경기를 패배할 정도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으며 특히 바스크 더비와 유럽 대항전 탈락 이후 팀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주요 선수들의 잦은 부상과 로테이션 불안으로 인해 조직력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레네체아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켈 오야르사발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에서 마무리로 이어지는 장면이 적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1차전 리드를 살려보다 여유 있는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시에다드가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 오히려 마드리드가 역습을 통해 추가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3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